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메리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2의 알메리아입니다. 생각보다 화력을 잘 투사하는 편으로 특히 왼쪽을 매개로 올리는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은 레알도 제법 고전했을 정도입니다. 다만 꼴찌에 처한 이유는 여전히 수비인데요. 세트피스와 역습 제어 등 여러 방면에서 기본적인 위치 선정조차 안 되는 느낌이 강한 상황입니다. 어느 팀과 붙든지 실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 푸빌리, 수아레즈, 코네, 센텔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5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양 측면의 수비가 약점이고 특히 트라오레가 빠져버리는 우측면이 실점 루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화력으로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잡아내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긴 할 듯한데요. 이미 알메리아와 비슷한 스타일의 라요나, 역습으로 나서는 헤타페를 상대로 패하지 않으면서 화력을 잘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 실바, 메르켈란츠, 티어니, 파체코, 트라우레, 수벨디아, 멘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홈에서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화력이 만만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시에다드의 약점이 측면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알메리아가 수비에서는 늘 불안한 구석이 있는 편이라 알메리아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그라나다와 헤타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9위의 그라나다입니다. 의외로 공수 전환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화력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생기는 공간을 찌르게 되면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4-4-2의 안정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긴 하나 공격적으로 나서면 성과가 제법 나고 있어 화력 하나만으로는 헤타페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페르난데스, 바이에호, 루비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1위의 헤타페입니다. 그라나다의 아주 빠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써왔던 4-4-2의 전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도 마요랄과 그린우드의 힘으로 승리에 필요한 득점은 기록할 수 있는 전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한데 원정에서 XG 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빌바오나 셀타를 상대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 위날, 제네, 아람바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4-2로 그라나다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마요랄과 그린우드를 활용한 공세 한 방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라나다의 수비는 늘 문제가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수 전환의 빠른 이행으로 그라나다가 화력을 제법 보여주는 등 생각보다 2.5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타페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사수나와 라스팔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2위의 오사수나입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60% 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생각보다 난타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영향이 있는 듯한데 라스팔마스와의 점유 싸움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자는 크루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2의 라스팔마스입니다. 공을 잡는 것에 비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 생성을 어려워한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라미레즈와 비에라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이나 아틀레티코를 잡는 등 제법 괜찮은 흐름입니다. 사실 원정에서도 공을 잡아내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되고 있는 편이라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양상 정도는 보여주는 편이죠. 결정자는 곤잘레스, 라미레즈, 비아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슬 공격력이 승리에 필요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올 시즌 오사수나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를 라스팔마스가 공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라스팔마스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루이디거도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센터백 치고는 키가 크지 않은 알라바, 나초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상태라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아킬레스건이 공중볼이라는 점에서 레알이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득점포가 나왔고 벨링엄이 쉰 상황에서도 3골을 넣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쿠르투아, 밀리탕, 추아메니, 세바요스, 맨디, 케파, 루이디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8위의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의 경우 가야의 왼 측면 공략과 드로의 헤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드로가 키는 크진 않지만 리그에서 넣은 골 중 4할을 헤더로 넣는 등 생각보다는 공중볼에서 약점이 아주 크진 않은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유의 플랜이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득점은 모두 속공으로 분류된 득점이었습니다. 결장자는 마리, 바스케스, 디아카비, 알메이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라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공중볼이라는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발렌시아의 주포도 공중볼에서 아주 약한 타입은 아닙니다. 2.5오버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훔과 쾰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4위의 보훔입니다.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라서 쾰른의 단순한 크로스 공격에도 좀 흔들릴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쾰른의 약점인 아주 호전적인 스타일을 공략하는 역습의 날카로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롱볼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쾰른이 공간을 많이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장자는 오르데츠, 투투, 모셋, 베로, 에세르, 톨바, 롬링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8위의 쾰른입니다. 상대가 공중볼에 약해 3대1로 이겼던 뛸헨 글라트바흐전처럼 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결국 헤더로 골을 넣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상대 퇴장자도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헤더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젤케 같은 선수들도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자는 케터바흐, 크리스텐센, 류비치치, 펜테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더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좀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수비,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상태입니다. 보훔이 찌르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넓은 공간을 주는 쾰른의 특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보훔이 승리를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